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평일 오후, 저는 마을버스에 몸을 싣고 서울을 여행합니다. 여기는 성북동에서도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달동네 중에 하나인 북정마을입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 중에 하나죠. 예쁘다. 남루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동네 풍경이 마음을 잡아 끕니다. 저의 첫 번째 여행은 이렇게 점을 찍듯 두 발로 걷는 것입니다. 원래 마을의 원형이 좀 많이 남아있고 원주민들도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어서 좀 이 마을, 북정마을만의 매력이 좀 많이 넘치는 공간이죠. 저와 함께하는 여행의 동반자들. 이제 저의 두 번째 여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림으로 여행을 기록하는 여행 드로잉 작가입니다. 이렇게 느리게 여행하다 보면 자세히 보아야만 드러나는 작고 하찮은 것들에서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가끔은 우리 옛날 기억의 장소를 찾아가듯이 그냥 사람들의 삶이 그냥 포개어져 있는 느낌의 그런 풍경들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위안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에서 느낀 위안을 그림 속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커다란 이젤을 펴고 그리는 대단한 그림은 아닙니다. 샤프 펜슬과 물붓, 작은 화첩이면 소소한 추억을 담기에 충분하죠. 세상을 느리게 여행하는 저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북정마을을 추억할 수 있게 되어서 나중에 이 그림을 보면 언제라도 그 오늘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아가지고 내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쳤다면 결코 느끼지 못했을 이날의 햇살, 바람, 새소리까지도 추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로그에 그림을 그려 올리는 아마추어 작가에서 시작해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요즘엔 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세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댓글을 일단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기분 좋았던 거는 그냥 그림이 멋있다라는 말보다는 그 극중 상황이나 분위기와 그림이 참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고요. 중학생 때부터 만화가를 꿈꿨습니다. 누군가는 시시하다고 하는 그림 그리기가 제겐 최고의 행복이었죠. 하지만 다시 그 행복을 찾기까지 먼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을 해서 전자회사에서 한 4년 가까이 일을 했었습니다. 너무 제 꿈 가지고 부모님과의 갈등도 꽤 있었고 취업할 때쯤에서는 그냥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회사 아무 데나 붙었으면 싶었는데 운 좋게 이제 아주 턱걸이로 붙게 돼가지고 그때만 해도 내가 드디어 효도를 하는구나. 전망이 밝다는 전공을 거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견디기 어려울 만큼 불행했습니다. 5천 좀 넘는 정도의 연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8년 전에. 보통 한 10시, 11시 퇴근을 하고 야근을 좀 하게 되면 새벽 3시, 4시 퇴근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수시로 불려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일의 강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성취감이 없었던 게 좀 저한테 컸던 것 같아요. 커다란 부품 안에 아주 작은 것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4년 만에 회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늦게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말이죠. 어머니한테 되게 죄송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석 차례상 물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낙담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대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왜 굳이 그걸 걷어차느냐. 어렸을 때부터 늘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걸 억눌러 왔었거든요. 그림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뭐 아들 고집을 어머니가 꺾으실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여행 드로잉 작가라는 새로운 길에 섰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저도 모르게 펜을 듭니다. 누가 뭐라든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 저를 설레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좀 버려지기 쉬운 시간을 그릴 때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비행기를 지겹게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동 중에 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기록이 좀 확장되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여행의 순간들이죠. 안정적인 대기업 사원에서 여행 드로잉 작가라는 낯선 직업을 갖게 된 뒤 가장 자주 올라탄 것은 제주행 비행기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막막했을 때 제주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진짜 겁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올레길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많은 사람이 찾았진 않더라도 누군가는 걸어봤고 누군가는 만들어 놓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안하게 걷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 길을 만든 사람은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겠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 너머에 뭐가 있을지, 그 무게와 책임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여러 번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때마다 제주는 저를 품어줬습니다. 바다와 얼음과 마을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굉장히 수직적인 공간에 많이 갇혀 있어요. 사실 도시 공간이라는 지평선을 보기도 힘들고, 제주도는 실제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굉장히 옆으로 와이드한 거의 파노라마 풍경을 많이 그리게 되고요. 그렇게 좀 개방감이 있는 풍경,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거기에 어우러져 있는 사람들의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좀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에서 느꼈던 팍팍함을 많이 떨쳐버리기도 하고, 제주만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따뜻함도 느끼고 포근한 어떤 치유의 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제가 그림 여행을 하면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작은 어떤 매력, 그 동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발견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 직업을 통해서 그런 작은 가치들을 발견하는 것이 정말 저한테는 작은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 여행을 할 때는
남들이 다 아는 영소 가서 그림을 멋있게 잘 그렸을 때보다는 그냥 이렇게 마을 여행하거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발길 닿은 대로 지나치다가 그림을 그릴 때 뭔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은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내면 되게 뿌듯하고 크고 거창한 행복이 아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난 저의 여정. 저는 그 길 위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행복의 온도를 결정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라는 것을. 단순히 힘들다라는 게 행복하다, 불행하다에 뭐 정확하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단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힘들어도 지치지 않을 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행복한 이유는 제 꿈을 위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행복을 향하는 발걸음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꿉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보셨나요? 누군가는 세상을 조용히 관찰하며 느리게 여행하는 것으로, 누군가는 소소한 취미를 함께 나눌 이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또 누군가는 고향에서 불어오는 귓가를 스치는 바람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어왔던 것처럼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기 힘들었던 청춘들. 우리는 소확행을 통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중입니다. 산책을 하면은 영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산책을 하면 영웅적인 행동이다. 왜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너 우울증이야? 그러면서 너 불행하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불행한 거랑 우울한 거랑 다르다고 얘기했던. 우울증을 의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을 의지가 있어야 돼. 제가 우울증인 거를 병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울해도 괜찮다고요. 함께일 때 또 멀어질 때 네가 옆에 있어